인사하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HNC 건설연구소 이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HNC 건설연구소 이한석 수장입니다. 네, 저희 회사를 먼저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면 저희 HNC 건설연구소는 전기사업 분야에서 CM, V 그리고 공사비 검토 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친환경, 경관, 교육환경 영향평가, 건축 환경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이신 조승현 대표께서는 뉴욕 공대 MBA 그리고 중앙대학교 공학 박사를 취득하셨고 현재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그리고 정비사업 자문위원이시고 강남구 분양가 심의위원 추정 분담금 심의위원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귀 부서의 사업부의 업무 분야는 무엇인지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네, 그러면 신길역세권 사업에서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저희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분야고, 네. 저는 이제 CM 사업부의 소속인데, 네. 저희 이제 CM 사업부에 속한 업무 분야는 네. 조금 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요?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프리컨 업무라고 해서 착공전 이제 업무 분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5가지 정도의 주요 업무를 저희는 이제 수행하고 있고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첫 번째 시공사 선정 시에 입찰 가이드가 되는 공사비 예가를 산출하게 되는데 그 하는 예가 작업을 위한 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공사 선정 시에 필요한 각종 지침서 그리고 도급 계약서 등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설시에 시공사에 배포하는 입찰 안내서 또는 시공사 도급 계약서 안 그리고 성능 요구서, 마감재 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착공 직전에 이제 시공사하고 본계약 시에 대부분의 경우 시공사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때 그 공사비 증액 업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계 관리 업무입니다. 설계 관리도 저희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설계 인허가 관리, 설계 내용에 대한 관리, 설계 제반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계 부위 업무가 있는데 설계 부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설계의 목적물이 원래 자기 기능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낮추고 설계 오류, 누락, 과설계 등을 제거하는 조직적인 개선 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업무를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실적도 많은 실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네, 설계 말씀하시죠. 부위란 업무가 뭔지 네.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하나 여쭤보려고 했더니 미리 답을 해주시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대의원님들도 아마 설계 부위가 업무가 이게 뭘까라고 저기였는데 비용을 낮추고 오류나 과설계를 제거하는 조직적인 개선 활동. 그러면 결론은 공사비를 우리가 낮출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5가지는 착공 전 업무고요. 착공 후의 업무로 착공한 이제 다음에 시공사가 이제 착공 들어갔을 때 저희가 또 업무를 수행하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착공 후 업무라고 하는데 토지 굴착 이후에 발생하는 땅 파고 나면은 이제 바뀌는 상황들이 많아서 토지 굴착 이후에 비용 증가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굴토에 대한 또 공사비 증가를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굴토 부위라고 표현하고 있고 비용 증가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화 부위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공사가 착공 후에 이제 인면이나 이런 조경 이런 부분에는 특화안을 가지고 옵니다. 비용도 이제 첨가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또 검토하는 업무가 있고 각종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 변경 명목으로 공사비 증가 부분을 많이 또 제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증가 부분이 타당한지를 저희가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길역세권 사업에서 어떤 업무를 이제 구체적으로 할 건지를 이제 말씀하셔서 같이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요거 지금 거기 금방 말씀드린 거는 우리 CM 사업부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고 그 중에 이제 신길역세권에서 이제 검토하는 업무는 첫 번째, 두 번째 업무가 저기 신길역세권에서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시공사 공사비 예가 검토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공사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적산을 거쳐서
설계가를 이제 작성합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설계가와 실제 공사비를 총 공사비를 정해서 그걸 입찰 안내서에 태우는 데는 몇 가지의 단계를 좀 거쳐야 됩니다. 설계가는 이제 물가 자료에 의해서 설계사하고 이제 적산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금액이고, 그거를 이제 몇 가지 추가 조정을 통해서 실제 예가는 조금 더 조정된 가격으로 이제 검토가 됩니다. 그 업무를 저희가 주로 수행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가를 잡고, 근데 이 예가를 잡을 때 그렇게 설계에 의해서 예가를 잡는 방법과 그다음에 주변 유사 프로젝트의 공사비를 검토해서 그 두 가지를 크로스 체크해서 타당한 공사비로 조금 조정을 해서 최종 예가를 결정합니다. 그 업무가 이제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찰 내역 검토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공사가 이제 도면을 이제 그리고, 이게 원활 입찰인지 대안 입찰인지는 아직 안 정해졌을 것 같은데, 원활 입찰이든 대안 입찰이든 시공사가 입찰 내역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 입찰 내역을 내면 요 입찰 내역은 나중에 향후에 설계 변경 시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단가나 물량들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요걸 근거로 변경되면 물량과 단가를 요거에 근거해서 조정해주기 때문에 기초 자료가 돼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시공사가 낸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낸 거라 상당한 근거가, 근데 그 낸 거에 대한 오류와 뭐 아니면 그 문제 같은 거, 문제점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있으면 수정을 시키고, 내역 입찰 내역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검토 업무도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안 입찰이건 대안 입찰이건 기본 설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 설계에 대한 설계적인 측면에서의 오류나 문제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 부가적으로 통합심의 업무 중 연돌 분석 업무가 있는데, 이건 이제 연돌 분석이라는 거는 조금 설명드리면 동절기나 하절기에 건축물 자체가 이게 수직으로 높다 보니까 이게 불뚝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좀 부정적인 역할이죠. 그래서 이게 불뚝이 아시다시피 공기를 밑에서 빨아들여고 위로 많이 내보내지 않습니까? 건물도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층부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고층부에서 뿜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층부의 바람 소리나 아니면 문의 작동의 뭐 불합리성 이런 게 이제 생기고 습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왔다 나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돌 검토가 발생할지 여부를 저희가 이제 분석해서 발생하게 된다면 건축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수정을 거쳐서 평면이나 장비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돌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하는 업무가 건축 환경 업무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시공사 선정을 위한 문서 자문 업무가 여기 이제 신규적성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서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 안내서, 도급 계약서 이런 이제 문서들이 들어있고, 이런 문서 두 가지는 아시다시피 시공사가 입찰할 때 아주 기초가 되는 자료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저희가 이제 다 분석을 하고 타당성 여부를 이제 결정해서 조합과 협의해서 항목들을 다 결정할 건데, 간단하게 중요한 항목들만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입찰 방식에 대한 이제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역 입찰인지 총액 입찰인지 이거를 결정할 건데, 내역 입찰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사가 입찰할 때 내역을 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다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 입찰을 하게 될 건데, 그래서 내역을 입찰 시에 내면 내역 입찰, 입찰 시에는 총 금액만 내고 45일 이내에 내역을 내면 총액 입찰입니다. 근데 제목만 다르지 시간 차이만 있지 어찌됐건 내역은 다 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같다. 내역이 있는 입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안에 따른 입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안 입찰과 대안 입찰이 있습니다. 원안 입찰은 조합에서 설계사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그걸 그대로 입찰에 붙이는 거고요. 그러면 시공사는 거기에 공사비만 물량 뽑아서 공사비만 써가지고 총 공사비를 제출합니다. 내역과 같이 제출합니다. 그게 원안 입찰이고, 대안 입찰은 조합에서 설계를 하고 입찰에 붙였지만 시공사에게 대안을 내고 싶으면 내라, 전체든 부분이든 원하는 대로 내라 라고 이제 설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열어놓는 개념이거든요. 시공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다시 그리고 내역을 고쳐서 다시 대안 입찰로 총 공사비를 맞춰서 제출을 합니다. 물론 전체 공사비, 총 공사비 내에서 이제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안 입찰이고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시공사는 자기들이 도면을 다시 그리고 공사비를 다시 쓰니까 인진의 폭이 조금 넓어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선호하는 입찰 방식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항목 중에 공사비 기성 지급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가 이제 착공해서 이제 단계별로 월별로 공사를 하는데 공사 기성을 조합에서 어떻게 줄 거냐,
그 항목도 되게 이슈가 크거든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기성불, 분양불 또는 두 개의 혼합 방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성불은 공사하는 만큼만 돈을 받아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시공사에서는 그냥 추가적인 이득이나 리스크 없이 공사한 대로 돈을 받아가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불은 기성과 관계없이 일반 분양하는 그 분양 대금이 들어온 것만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한 것보다 덜 들어올 수도 있고 공사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은 이제 시공사의 뭐 두 가지 방식이 어찌됐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체의 특성, 시공사의 입장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 좀 이것도 두 가지를 또 섞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조금 조합과 의논해서 시공사를 또 너무 또 그렇게 뭐라 세울 필요도 없으니까 둘 모두에게 유리한 방법이 뭔지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항목 중에 이제 물가 인상 적용 방법이라는 또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항목이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많이 현장들이 스톱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뭐 2021년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후에 물가가 폭등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까지 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요 건설공사비 지수냐 소비자 물가 지수냐 아니면 두 가지 혼합 방식이냐 이런 것 조합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유리한 방식을 적용을 조합과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런 주요 항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감재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조합에 이제 마감재가 공사비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분, 일반 분양분에 대한 마감재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 요거는 조금 조합과 또 깊이 있게 의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능 요구서라는 게 있습니다. 성능 요구서는 아파트의 주거 성능에 대해서 시공사에 제시할 요구 사항을 담은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시공사에 우리 아파트는 이 정도의 성능을 갖춰달라라는 조합의 요구사항을 담은 문서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벽체와 슬라브의 두께라든지 벽체의 그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 소음에 대한 관련해서 바닥 충격은 차단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담습니다. 요거 이상은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되게 중요한 문서들이고요. 근데 요게 이제 또 장단점이 있는데 이걸 너무 강하게 써놓으면 시공사가 부담을 느껴서 입찰에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게 지으면 좋지만 또 시공사가 좀 어느 정도 접근하게 용이하게 하려면 균형 감각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조합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있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공동성능 요구서 내용이 지금 현재 저희 조합에 시공사들이 관심 있는 시공사들과 좀 지금부터라도 조금 관심 있는 입찰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하고 조금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건 좀 아주 좋다고 네네네.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원하는 대안도 좀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저희 딸이 지금 입주하는데 9월이면 3년째 되는데 지금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정말 아래 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날카로워서 정말 엄마 힘들어요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돼서 제가 그걸 강조를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조합원님들도 살기 좋은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시공사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층간소음은 어느 정도 좀 많이 특허를 내놔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 라고 해서 조합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층간소음은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됐다. 근데 문제는 배관소음하고 배관에서 내려온 소음하고 벽체에서 흘러내려온 소음이 그게 아직도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시공사에 여쭤봤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란다 쪽에 있던 저기를 뒤쪽으로 좀 넣으면 배관 소음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도 들어가서 살 집이니까 이왕이면 들어가서 내가 이 새 아파트에서 행복함을 느껴야 되는데 특히 주차, 그 다음에 소음. 제일 불편한 게 소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직 보면 제 딸아이의 그 단톡방에서 제가 안 나왔어요. 뭐가 불편한지를 알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그 단지 내에 아이들 때문에 연못을 만들어 놨나 봐요. 근데 연못에 이제 개구리가 살다 보니까 그 개구리 울음소리조차 주민들은 불편한 거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또 어떤 분은 아이디어를 연못을 만들지 말고 여름에 물놀이 잠깐 할 수 있는 그런 수경으로 하시는 게 낫지, 그 연못을 만들어 놓으면 그 돌 닦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연못을 물을 빼버리고 그걸 잠가버립니다라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름에도요. 왜? 그 돌이 이끼 끼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업체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관리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구나 해서 저는 지금 저희 딸 아파트의 문제점을 갖고 자꾸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데 어쨌든 저는 좀 우리 입주민들이 들어와서도 관리비도 솔직히 요즘 관리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관리비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고 살면서 불편함이 없는 그런 아파트를 만들고 싶거든요. 살기 좋은 아파트를. 근데 적정성 검토를 하는데 공사비가 왜 이렇게 오릅니까? 요즘 문제가 많잖아요. 인건비죠. 첫째가. 아니 그 공사비 이제 적정성 검토는 근데 공사비는 이제 물가하고 연동돼 있잖아요. 건설공사비 지수나 아니면 뭐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연동된 건데 그게 오른 거에 대한 이제 공사비를 시공사 입장에서도 요구하는 거는 일견 타당하죠. 자기들도 뭐 땅 파서 공사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오름폭이 그거에 대한 뭐 내용이 과연 타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냐 그거를 이제 검토하는 거니까 그걸 검토한다고 해서 그 돈이 안 오를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오른다는 전제가 있는데 그걸 이제 과연 타당한 합리적인 선에서 요구한 거냐 그걸 검토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이제 그 층간소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마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시공사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이제 그 노하우나 이제 인증 바닥 구조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갖고 있어요. 그거에 특허를 이제 낸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최고로 이제 많이 돼 있는 게 경량 1급 이제 중량 2급 정도는 이제 보통은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표준 바닥 구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사하면 이게 나온다는 이제 이론인데 이제 공사는 이제 몇백 개, 몇천 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공사하면 안 나올 수도 있죠. 오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또 시공사에 있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면 뭐 경량 1급, 중량 2급으로 이제 목표를 잡고 해도 안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예를 들면 조금 낮춰놓을 수 있죠. 그래야지 최악의 경우 안 나와도 자기들이 이제 문제를 안 생기니까. 그래서 조금 낮춰달라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시공사에 있는 거고, 그거는 그래서 조금 목표치가 우리가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2급, 2급으로 해달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인정 바닥 구조와 더불어 이제 슬라브 두께는 최근 이제 두꺼워지는 추세니까 슬라브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하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구조적인 그 소음은 어차피 층간 소음은 벽을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벽에서 전달되는 거라 위에서부터 전달되는 건 아니거든요. 벽 타고 내려와서 어차피 벽에서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설비 부분은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상상 배관이라고 해서 원래 슬라브 밑에 이제 화장실 배관이 있는데 그거를 슬라브 위에다 이제 배관을 놓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슬라브 속에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소음이 덜 들려서 몇 가지 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설계하면서 또 문헌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용역 범위 외에 추가로 조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지난번에도 저희가 입찰 전에 조금 이제 조합장님의 이제 개인적인 요청으로 용적률 완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많이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요청을 하시면 너무 업무 부담이 크지 않은 사항이라면 저희는 이제 지금 이런 공사비 분석 외에도 설계나 사업비 관련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신 부분은 협조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우리 대의원님들이나 우리 조합원님들은 왜 이 적정성 검토 업체를 뽑는지 잘 이해를 못하세요. 용역비가 오르는데 그러면 우리 분담금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우리한테 효과적인가 기대 효과가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득은 직접적인 이득이 일단 비용이 일단 절감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공사비 이제 예정 가격을 정할 때 아까 과도하게 이제 설계사나 이런 쪽에서 아니 적산을 통해서 정할 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잡히면 총 공사비의 상한이 결정되는 건데 그게 이제 과도하게 올라가서 잡힐 경우 시공사에 다 이득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정한 선을 잡는 거는 총공사비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 때문에 그거는 분석이나 판단을 통해서 예가를 잡는 거는 이제 바로 비용하고 공사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득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입찰 안내서나 이제 도급계약서상의 문구들에 하나하나 한 줄 한 줄에 다 비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글자로 돼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쓸데없는 문구나 필요 이상의 과한 문구들이 써져 있으면 다 비용으로 되는 겁니다. 그 문구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조합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문구들을 다 적정하게 조정해주는 거, 그래서 바로 비용하고 연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공사 그 담당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 제안서를 잘 내달라.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제안서가 들어오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분명히 이게 우리 한국 그 단어는 단어 자체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좌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허구도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법적으로 이 사항은 안 되는 사항인데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그대로 오픈을 해버리면 우리 조합원님들 이거 해준대 해서 혹해갖고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토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까지 해주시는 거죠. 그죠? 이거는 법적으로 여기 시공사에서 해주겠다 하지만 법으로 이거는 안 되는 거다 라는 것까지 검토를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시공사는 다 모든 게 내역과 제안서, 입찰 제안서로 제출을 할 거기 때문에 구두로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토지로 낸 거에 대한 거는 법적으로 다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나중에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타당성도 요번에 하면서 이 업무에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다 수행할 것입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서울시는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시공사에다 요구할 수 없다. 시공사가 조합에 해준다고 할 수가 없다. 조합원하고 이 사업하고 관계없는 것도 막 이런 것도 해주겠다, 이것도 해주겠다 이렇게 조합을 현혹시키는데 그런 저기가 왔을 때 저는 그거를 아닌 거는 아니라고 옆에다가 표시를 해줄 거예요. 왜 우리 조합원들이 현혹돼서 뽑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해 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정확한 어떤 항목인지 제가 지금 떠오르진 않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뭐 법적인 근거나 근거를 찾아서 그게 포함될지 안 될지는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조합에 부탁할 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어찌됐건 저희 여태까지 많은 경험과 이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신길 역세권 사업에서도 최상의 업무 성과를 이제 도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합과는 이제 상호 좀 신뢰하는 그 관계로 그래서 저희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저희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최대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